안녕하십니까. 자서전 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자서전의 특징, 자서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고 또 글감을 가지고 토막글을 써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리라이팅하는 방법,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공부할 내용은 개인의 기록이 역사 기록물이 된다는 것, 또 그 시대와 공간을 반영한다는 것, 그다음에 또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겠죠. 그것이 또 꿈같은 환상으로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남긴다는 것, 또 고통스러운 날들도 내 생의 일부로 인정한다는 것, 자서전 쓰기 진행 순서, 그 다음에 토막글 만들고 리라이팅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개인의 기록은 여러분이 쓰시는 그 자서전은 그 시대 자체를 반영하겠죠. 그래서 역사를 기록한다. 내가 이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사실 이 사회의 역사를 반영하는 기록을 한다. 그래서 사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또 여러분이 쓰신 책은 뭐 수십 년, 수백 년이 지났을 때 아주 중요한 사료, 역사책으로 남겠죠. 기록 당시의 시대 상황이라든지 풍속, 유행어, 지명, 대통령 이름 등등이 다 나옵니다. 쓰다 보면. 또 러셀 베이커 자서전 같은 경우에는 후보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그 시대를 반영하는 내용을 쓰는데 예를 들면 6.25 전쟁 같은 겁니다. 이런 것을 쓰게 되면 그 전쟁 사회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회 자체를 이해하는 배경이 되겠죠. 대공황 시기 불황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뭐 공장들이 폐업을 해서 문을 닫았다. 이런 내용들도 아마 자기 자서전 안에 들어갈 겁니다. 또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는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그 곳의 고향 풍경, 뭐 분위기, 냄새, 느낌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. 자, 이것은 그 복지관에서 어르신이 이렇게 실습하시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. 실습할 때 이런 식으로 노트에다가 정리하면서 쓰는 것이죠. 자, 어린 시절의 기억은 꿈같은 환상이다. 여러분이 이제 자서전을 쓰실 때 아동기, 청소년기, 청년기, 결혼생활, 중년기, 노년기 이런 순으로 쓰실 겁니다. 그렇다면 이제 어린 시절도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 가졌던 생각과 느낌이 지금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다 보면 생각이 납니다. 그래서 아련한 추억으로 떠올려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. 마크 트웨인 자서전에 이제 자기 어린 얘기를 쭉 쓰면서 맨 나중에 나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생생한 자기의 과거,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을 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완전히 감정이 이입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자, 살다 보면 뭐 고통스러운 날도 있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날들조차도 자기 자서전 안에 집어넣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. 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뭐 항상 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좀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내 생에서 빠뜨린다든가 지워버린다든가 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냥 인정하는 것이 좋고요. 그 자체가 나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. 자, 진행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질문지가 있습니다. 8차시, 9차시, 10차시에는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데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글감을 찾아내는 거죠.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무슨 얘기를 쓸까 하고 좀 고민스럽지만 이 질문을 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쓰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
그러다 보니까 글감을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메모를 해야 되고 찾아낸다면 그것을 기록하기 전에 일단 키워드 몇 개를 써가지고 기록을 해놓는 거죠.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문장으로, 하나의 글로, 짧은 글로 엮는 겁니다. 이것이 여러 개가 모여지면 그 다음에 이것을 조합해서 리라이팅을 하는 거죠. 한번 전체를 다 종합해서 순서를 끼워 맞추고 또 목차도 생각해보고 배열을 하는 겁니다. 예, 그런 과정을 통하면 자서전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글감으로 토막글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토막글을 어떻게 만들까? 일단 질문지를 통해서 찾아내고요. 또 질문을 잘 읽고 사건을 떠올려 보면 잊혀졌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겠죠. 자, 최대한 많은 기억을 떠올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연결고리를 찾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이 사건이 생겼다. 이런 연결고리까지 찾을 수가 있겠죠. 긴 글은 아니더라도 메시지를 분명히 넣으면서 이 토막글 안에 자기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, 무엇을 내가 말하고 싶었다 하는 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쓴 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물론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다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쓴 글을 아주 짤막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그야말로 토막 글이고요. 이런 것이 여러 개 모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. 자, 글감.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. 이사 다닌 집은 몇 군데이고 각각을 설명해 보라 그랬는데, 자, 그러면 이 질문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. 내가 살았던 집이 여기였다. 여기서는 무슨 일을 했고 여기서는 무슨 일을 했고 이사 가면서 어떤 일을 겪었고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나무대문이 있는 그런 집에 살았고요. 또 삼천리 자전거가 있었고 등사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글을 엮어보는 겁니다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국민학교에 다닐 때쯤엔 나무대문이 있는 집에 살았고 마당도 있는 집이었다. 방들이 사각형 구조로 빙 둘러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 마당이 있는 형태다. 그 집에서 살 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삼천리 자전거가 집에 있었다는 사실이고 아버지가 등사기로 학생들이 풀 영어 시험 문제를 인쇄할 때 옆에서 거들어드린 적도 있었다. 자, 이거는 하나의 기억이죠. 추억이죠. 제가 가지고 있는 그때 사용하던 등사기는 아버지가 직접 구입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.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. 우리 집에 늘 있었기 때문이다.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인쇄하던 등사기가 발전해서 오늘날의 마스터 인쇄기가 된 것 같다. 중학교 때 살던 집은 미니 2층 집이었는데 현관 앞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몇 개 있었다. 고등학교 때는 2층 집에 살았는데 아래층은 미용실, 중국 음식점, 꽃가게가 있었다. 하면서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그 떠올린 그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. 자, 이것 자체가 자서전이 될 수는 없겠죠. 하지만 이런 것이 여러 개 모였을 때 수십 개, 수백 개가 모였을 때 이것을 하나의 주제를 가진 자서전으로 이렇게 리라이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동안에 썼던 토막글을 한데 모아서 엮는 겁니다. 일단 많이 써야 되겠죠. 여러 개를. 각 글들의 사이에 연관성을 살피고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하고 합칠 글들은 합치고 종합을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재구성해서 글을 쓰고 그 글의 소제목을 붙인다. 그러면 목차까지 완성이 되겠죠. 그래서 목차가 있는 완벽한 자서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서전의 특징과 리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자서전은 개인이 쓰는 거죠. 근데 그 개인이 쓴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중에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6.25 전쟁을 겪었다든지 하게 되면 그
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뭐 피난을 다녔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쓰시는 개인의 자서전도 역사의 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. 또 그 시대와 공간을 반영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살았다. 그리고 또 그 산 장소, 활동한 지역들이 쭉 나오겠죠. 뭐 지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자서전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어린 시절부터 쭉 거슬러서 기억을 찾아내가면서 쓰게 되는데 그것은 특히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는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겠죠. 스트레스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제 아이들과 뛰어노는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.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. 또 쓰다 보면 또 뭐 고통스러웠던 기억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갈 텐데 그것조차도 내 생의 일부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아주 겸허하게 또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. 그것을 몽땅 빼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. 자, 좋은 순간도 있었고 나쁜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 인생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겁니다. 또 자서전을 쓰는 순서는 일단은 목차를 작성을 하고 또 그 목차에 따라서 이제 또 시대 순으로 정리한다든가 또 사건 순으로 진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. 또 글감이 있으면 글감을 가지고 토막글을 만들 수가 있는데 글감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. 질문지가 있으면 질문지에 답변을 하면서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겁니다. 그러면 그 글감이 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 글감을 통해서 토막글을 만들고 나중엔 그 토막글이 여러 개가 모였을 때 그것을 종합하고 또 이제 순서를 정하면서 다시 한번 리라이팅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리라이팅 한 것이 바로 자서전의 결과물이 될 수 있죠. 토막글 하나하나는 전체 자서전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